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면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상 곳곳에서 또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전에 어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수치가. 그래서 처음 드는 생각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8월 27일 보면 재확산돼서 가장 피크 치는 게 441명이었고요. 점점 좀 줄었고 100명대가 이제 3일 동안에 이제 100명대가 됐어요. 지금 이 흐름은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됩니까?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숫자 보면서 이젠 된 것 같다. 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산세가 꺾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시작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의 비율이 70%나 네. 되고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100명이 넘어요. 예. 그러면 그 100명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한두 명씩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일 그렇게 발생하면 위중증 환자는 오늘도 늘었지만 내일도 늘고 모레도 늘고 늘면 늘수록 사망자도 늘 거다. 예.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새로운 집단 감염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이번 파동은 이렇게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이런 상황을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좀 방역이 잘 지켜진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15일 날 2단계를 하면서 실질적인 2단계는 19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네. 14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날짜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떨어지는 것은 2단계 효과였고요. 2.5단계는 30일 날 시작하고 31일 날 조금 더 강화를 시켰는데 그 단계는 시작한 날로부터 한 4일 정도 지나야 우리가 숫자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가 어제 정도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화된 2.5단계가 아마 어제부터 나오는 숫자에 반영됐다고 치면 우리가 다 잘 지키고 잘했다면은 앞으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보니까 1,156명 누적 확진자, 그리고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N차 감염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 확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확산이 될까요? 결국 부주의했기 때문에 네. 꼭 어떤 교회나 단체가 아니라 어떤 시설, 어떤 단체든지 간에 부주의하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으나 관련된 사람들이 다 스스로 검사 받아야 되고요. 예. 아직까지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증상이 생기면은 하루 이틀 집에서 머물다가 안 되면 이제 신고하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네. 관련된 분들은 이번 건에 관련된 분들은 집에서 기다리지 말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야 돼요. 예. 바로 신고하고 검사 받고 이렇게 해야 제2차, 제3차로 좀 N차로 계속 넘어가는 그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N차 감염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도 않았고 또 안타깝게도 이 보수단체들이 다음 달 3일이죠. 개천절에도 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지금 불허를 한 입장이긴 한데 또 확산세가 좀 줄어들게 되면 강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점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집회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드디어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집회를 안 하더라도 열 나는 사람, 기침하는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찾아올 시기예요. 계절이 변하니까. 그렇죠. 예. 더군다나 그렇게 모여가지고 모이다 보면 가끔 방역 수칙을 못 지킬 때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대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뚝뚝 떨어져서 소규모로 모여서 주장하시고요. 대규모 모임은 하시는 것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제발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번에 광화문 집회 참석한 사람들을 추적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 기지국 사용해서 체류한 시간 확보해서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10월 3일 개천절 때 보니까요. 포스터에 핸드폰 오프,
이렇게 써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너네 우리 추적 못할 걸 그래도 우리는 강행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 나라에 해를 끼친 행위고요.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참 저희가 계속해서 뭐 강화된 이 방역 조칙 또 거리두기를 좀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곳곳에서는 아직도 이런 좀 감염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뭐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심리적인 방역에 대해서도 약간의 우울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코로나 블루 같은 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야외 활동 같은 건 괜찮지 않냐, 뭐 한강 같은 데서는 야외 모임 같은 걸 좀 열어도 되지 않냐 이러면서 또 굉장히 모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밀폐된 장소보다 탁 트인 공간이 감염 그 전파가 적게 되고 방역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차례 봤듯이 암만 야외라도 다닥다닥 붙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모이시고 싶으시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 그다음에 야외니까 좀 장소가 넓을 거 아닙니까? 좀 멀찍멀찍 떨어져서 약간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뭘 먹는다든지 하는 취식 행위는 삼가하시고 그거 꼭 지키셔야 되고요. 지금 가을 겨울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파동 이번에 잘 깔아앉혀도 3차 파동 옵니다. 다만 적게 올 수도 있고 낮게 올 수도 있고 세게 올 수도 있고 네. 아주 큰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으시라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구 북구에서는요 동충하초 설명회가 있는데요. 동충하초 뭐 건강하게 복용하려고 저희 찾는 게 동충하초인데 이 설명회에 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집단 감염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분 시작이 광화문 집회에서 감염됐던 그분과 접촉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생긴 거잖아요. 광화문 집회발 감염은 정말 계속해서 생각도 못하는 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이제 15일 날 모였기 때문에 그때 감염을 서로 주고받은 사람들은 14일이 지났으니까 병이 저절로 나을 사람 다 낫고 옮길 사람 다 옮기고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나 옮겼던 사람들이, 옮겨받은 사람들이 이제 2차, 3차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리두기 잘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고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사실은 이번 2차 파동 오기 전부터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것이 소규모 모임들, 특히 종교단체의 소규모 모임하고 다단계 방문 판매였어요. 이 동충하초도 역시 같은 것임을 바라볼 때는 정말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참 저희가 또 하나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게 서울 교회 신도들이 이제 수도권에서는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대전으로 이동을 해서 이 교회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지역에서 뭐 서울에서 하지 말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글쎄요, 이 종교단체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종교가 있든 없든 그런 그 모임을 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그렇게 모여서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2단계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 지켜야 됩니다. 커피점에 모이든 어디 모이든 간에. 근데 저도 동네에 가보면 그냥 마스크 벗고 말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점주가 권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당분간은 지금 이 2단계 혹은 2.5단계가 되고 있는 이 당분간은 정말 좀 신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하게 행정력도 발휘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거를 한번 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추석까지 계속 갑니다. 추석에 당장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 말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일단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대면 예배는 지금 아예 금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으로 거의 원정 예배 간 것 같은데 피해서요. 아무리 방역 당국이 대면 예배하지 말라 해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말도 안 듣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대면 예배를 안 할까? 그 본인들이 그 다니는 교회 그런 그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일단 주의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
결국은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가는데 예. 방역을 해서 기어이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한 방향을 보고 가는데 그렇게 자꾸 이제 방해하는,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공권력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제 그래도 교회 인근에 꼭 대면을 하고 싶으시면 야외 공원이나 이런 데를 자리를 잘 잡아서 좀 정말 지키면서 하면은 실내보다 훨씬 낫거든요. 예. 아니면 이제 지자체가 여력이 되면 비대면이지만 좀 온라인으로 가깝게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차려주면 네. 뭐 다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서로 연결해서 좀 볼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한편 또 최근에 감염 양상을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네. 고위험 시설만이 아니라 뭐 골프장이나 음식점 같이 좀 일상 곳곳의 생활 공간에서 이렇게 확산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점을 어떻게 좀 조심하면 좋을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지금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지금 집단 감염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미 상당히 이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 전체에 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딜 가든 감염을 받을 수 있다. 또 내가 무증상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서 마스크 꼭 착용하고 손위생 잘 지키고 우리가 비말만 자꾸 생각하지만 손 가지고 감염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손 깨끗하게 닦고 웬만하면 부주의하게 손 얼굴에 안 올리는 거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계속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손 씻는 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물만 보이고 비누만 있으면 바로 손 씻고 세정제 있으면 바로 이렇게 손 닦고 그런 거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보면 그 부산에서 오피스텔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름이 샤이나 오피스텔인데 지금 19명이 사흘 사이에 그 발생했다는데 이게 계속 찾으려고 하면 또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나오고 이것도 그 원인을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아마 지표 환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또 다른 환자가 선행해서 또 생겼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게 없는 게요. 네네. 어느 지역에 지표 환자, 첫 환자가 생기면 물론 그 환자가 첫 환자지만 그 환자는 어디서 생겼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완전히 모르는 것 갖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른다는 게 5% 미만으로 한다는 그 깜깜이에 속하는 거고요. 네. 그거를 0%로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오피스텔 건도 아마 뭐 부동산 관련 상담하면서 여러 사람이 모인 것 같으니까 예. 제일 첫 번째 감염자를 찾는 노력보다는 거기에 왔다 갔던 모든 사람들한테 철저히 연락을 해서 지금 연락 두절된 사람도 있다고 해요. 예, 예. 네. 열심히 찾아서 다 검사를 시키고 그중에 확진자를 가려내고 그 접촉자를 또 찾아가고 하는 우리가 늘 잘해왔던 그 방역의 기본을 지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많이 발생하면 방역 인력은 정해져 있고 역학조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못 따라가서 지금 20%가 막 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이 겨울 잘 지내려면 역학조사 능력을 가진 분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더 많이 배양을 해서 예. 육성을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뭐 보도를 할 때도 최초 감염을 모르는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5% 안쪽으로 모를 수 있지 이후에 확산되는 걸 차단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환자가 그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일본 환자죠. 근데 그 환자는 어디서 감염됐는지 우리가 알지 않잖아요. 예. 굳이 꼭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떤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한 환자가 지표다 그러면 그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찾아가면 되는 거지. 네. 첫 번째 환자가 어디서 왔느냐를 찾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찾는 노력을 하느니 지금 앞으로 나올 환자들에 대한 방역망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정부도 이 거리두기 조치를 좀 연장하겠다, 일주일 정도 좀 더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2.5단계는 그대로지만 내용 면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저희가 좀 완전히 준수를 할 때 확산세가 꺾일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모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숫자, 지금 100대로 내려온 이 숫자는 거의 대부분 2단계에 의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단계라고요. 예. 2.5단계가 5일 전에 시행됐지만 보십시오. 그때 시행돼서 그때 감염이 줄었다면 그때 생긴 감염은 적어도 이틀이 있다가 증상이나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감염을 받았다고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한 이틀 있었고 그럼 검사하면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날 우리가 발표한 숫자를 보는 겁니다. 오늘 보는 150여 명은 어저께 나온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5단계의 진짜 효과는 어제부터 시작됐다. 대략. 예.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약간 더 강화된 2.5단계를 한 일주일 더 한다면 앞으로 며칠 사이에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효과는 더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주가 더 수도권은 2.5단계가 한 주가 더 연장이 됐잖아요. 우리 한 주 더 지켜보고 더 낮아졌다. 100명대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2단계 정도로는 좀 낮출 수 있는 겁니까? 예, 저는 풀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힘든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대신에 2단계로 내려오더라도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력이 작동을 해야 돼요. 말만 2단계지 그냥 다 안 지키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그렇습니다. 말만 2단계죠. 예. 소위 말해서 문의만 2단계가 되는 네. 것이니까 제대로 된 2단계를 지킨다면 한 일주일 더 보고 괜찮으면 좀 낮춰줘도 저는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단 예. 중간에 이제 큰 사건이 안 터져야 되겠죠. 예. 아우, 교수님이 낮춰주다는 지금 말씀만 들어도 좀 편해지는 듯한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참고 하고 싶은 거 참고 가고 싶은 곳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의 정기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